추운 겨울을 보내고 강인한 생명력으로 싹을 틔우는 봄나물은 새로운 계절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습니다. 근데 봄나물이 단지 맛과 건강만 챙겨주는 게 아니라 전통적으로 복을 불러온다고 믿어져 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봄나물이 겨우내 땅속에 머금었던 기운을 톡 하고 터뜨리면서 우리 몸과 집안까지 생동감과 행운을 전해줍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도 봄에 먹으면 큰 복을 가져다주는 나물 10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나물에 담긴 풍수적 의미와 건강상의 이점, 기운을 극대화하는 조리 포인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면역력 관리와 기운 보충이 중요한데 이런 봄나물들이 바로 그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계절에 맞는 제철 음식을 풍수적으로 잘 활용해서 복도 받고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의 봄을 맞이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봄에 먹으면 복이 가득 차오르는 봄나물 10가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냉이입니다. 봄나물의 신호탄, 냉이는 이른 봄, 땅속에 응축된 에너지를 가장 먼저 끌어올리는 대표 나물입니다. 겨우내 얼었던 흙을 뚫고 솟아오르는 모습이 아, 봄이 오긴 왔구나 하고 체감하게 만들죠. 실제로 옛날에는 쌀과 마니가 줄어들어 식량이 부족해지는 시기, 냉이가 돋아나면 사람들이 환호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풍수적으로 냉이는 땅의 기운을 그 자체로 품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한겨울 동안 지표면 아래 머물렀던 생명력이 봄이 되자마자 폭발하듯 솟아나기 때문에 이것을 식탁에 올리면 집안 전체에 생동감과 새 출발의 기운을 불어넣는다고 봅니다. 특히 냉이를 통해 전해지는 땅의 에너지가 개운에 도움을 준다고 해서 봄이 되면 여러 전통 의식이나 요리에 냉이를 활용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져요. 건강 측면에서 냉이는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이 고루 함유되어 있어 봄철 흔히 겪는 춘곤증을 완화하고 면역력을 보충해 줍니다. 또 겨우내 몸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는 채소라고 하여 해독 작용이 탁월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한방에서도 냉이를 몸을 가볍게 하고 기운을 북돋아 준다고 보아 해독탕이나 약선 요리에 자주 넣었다고 합니다. 조리는 간단할수록 냉이 특유의 흙내음, 봄내음을 온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살짝 데쳐 양념에 무치거나 된장국에 넣어서 목의 기운을 가진 콩과 함께 먹으면 풍수적으로 더 좋다고 하는데요. 땅 기운과 콩 기운이 조화를 이루면 음양 밸런스가 잡혀서 몸도 마음도 가뿐해진다는 옛 믿음이 있었습니다. 냉이를 먹는다는 건 얼었던 돼지가 깨어나는 순간을 우리 식탁과 몸에 드리는 행위입니다. 봄을 맞아 올해는 새로운 내가 되겠다 다짐하신 분이라면 냉이로 가볍게 봄나물 식사를 시작해보세요. 작지만 강한 땅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첫걸음을 힘차게 밀어줄 겁니다. 두 번째는 달래입니다. 가녀린 모습에 비해 알싸한 맛을 뽐내는 달래는 봄철 입맛을 돋우는 에너지 촉진제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달래를 살짝 다져 양념장으로 만들어 두면 다른 음식에 살짝 곁들이는 것만으로도 봄 기운이 확 살아난다는 분들이 많죠. 풍수적으로 달래의 맵고 뜨거운 기운은 겨울 동안 집안과 몸에 스며든 차가운 기운을 몰아내는데 1등 공신이라고 해석됩니다. 불을 상징하는 이 기운이 아직 쌀쌀한 봄초의 기운을 빠르게 눌러주면서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는 몸의 전환을 돕는 거예요. 특히 달래를 매콤하게 조리하면 그 불의 에너지가 한층 배가 되어 활력을 불어넣는다고도 합니다. 영양학적으로 달래는 비타민 C, 칼슘 등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중장년층에게 중요한 뼈와 면역 관리에 이롭습니다. 맵싸한 향이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므로 다른 음식을 함께 섭취할 때 소화 부담을 덜어주는 장점도 있죠. 민간에서는 달래 한 줌이면 봄의 허한 기운을 보충한다 라는 옛말이 전할 정도로 두루두루 도움이 된다고 여겨왔습니다. 간단하게 즐기려면 달래를 양념장 형태로 만들어두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여기에 약간의 고춧가루나 붉은 고추를 더해주면 풍수적으로 불의 에너지가 더욱 강력해집니다. 이렇게 매콤한 달래, 양념은 봄철 무기력을 몰아내는데 한몫하고 입맛이 없을 때도 밥 한 숟가락 뚝딱하게 만듭니다. 결국 달래는 차가운 기운을 몰아내고 몸속 불씨를 되살려주는 나물이라 할 수 있어요. 봄철 나른함을 극복하고 싶다면 달래의 알싸한 맛으로 식탁에 활력을 불어넣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쓴바귀입니다.
쓴바귀는 이름에서 느껴지듯 입안에 맴도는 강렬한 쓴맛이 특징입니다. 처음엔 이 쌉싸름함이 낯설어서 손이 잘 안 갈 수도 있지만 실제로 한번 제대로 맛을 들이면 그 정화 에너지를 크게 체감하게 된다는 후기가 많습니다. 풍수적 해석에서는 쓴바귀의 쓴맛이 몸과 집안에 쌓인 묵은 기운, 부정적 에너지를 내쫓는데 탁월하다고 봅니다. 봄이 시작될 무렵 긴 겨울 동안 쌓였던 탁기를 확 걷어내고 나면 새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다는 거죠. 흔히 말하듯 쓴약이 몸에 이롭다는 개념이 풍수와도 맞물려 봄철 의례로 쓴바귀를 먹는 문화가 일부 지역에 전승되었다고 합니다. 영양학적으로도 쓴바귀는 섬유질, 비타민과 함께 간 기능을 보조하는 성분을 지니고 있어 몸속 해독작용을 촉진합니다. 과열된 열을 내려준다는 민간 요법적 평가도 있어 봄철에 과도하게 피로해진 몸을 가라앉히고 스스로 정돈할 시간을 줄 수 있죠. 실제로 몇몇 옛 문헌에는 쓴바귀는 간을 이롭게 하여 봄철 울체된 기운을 풀어준다는 구절도 남아 있습니다. 조리할 때는 불필요한 단맛이나 짠맛을 가미하지 않고 쓴맛을 적당히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풍수적으로도 쓴맛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마음을 맑게 하는 의식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거든요. 예를 들어 살짝 데쳐서 된장에 살짝 묻히는 정도로 간단히 조리하면 쓴바귀가 가진 본연의 맛과 정화 에너지를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하자면 쓴바귀는 봄철 묵은 감정을 털어내고 몸과 마음을 새롭게 비워내는 나물이라 할 수 있어요. 만약 세계절이 왔는데도 몸이 무겁고 기운이 찌뿌둥하다면 이 쓴맛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정신과 기운을 맑게 정돈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미나리입니다. 미나리는 물가나 습한 땅에서 서서히 자라나는 채소로 초록빛 줄기와 향긋한 잎이 봄의 촉촉한 분위기를 물씬 풍깁니다. 한 입 베어 물면 특유의 아삭아삭한 질감과 상쾌한 향이 입안을 시원하게 감싸주죠. 풍수적으로 보면 미나리는 물의 기운을 상징해 재물운과 순환을 가져온다고 해석됩니다. 땅이나 나무 기운이 주로 강조되는 다른 봄나물들과 달리 미나리는 수의 흐름을 통해 겨우내 정체됐던 것들을 흘려보내는 역할을 맡는 셈이죠. 실제로 미나리를 자주 먹으면 집안 재물운이 잘 돈다는 민간 속설도 있을 만큼 물의 기운과 풍요를 연관짓는 전통적 믿음이 강합니다. 건강 측면에서 미나리는 해독 작용과 혈액순환 개선에 도움이 되는 채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몸속에 과도하게 축적된 나트륨이나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해주고 신장 기능을 보조해준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죠. 봄철에 쉽게 피곤을 느끼거나 부종에 시달리는 분들은 미나리가 주는 산뜻함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리할 때는 미나리 본연의 아삭함과 싱그러움을 최대한 살리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풍수적으로도 과도한 열을 가하거나 무거운 양념을 쓰면 물 기운이 손상된다고 보아서 살짝 데친 뒤 초고추장에 찍어 먹거나 생으로 무쳐 먹는 방식을 권장해요. 그렇게 해야 미나리의 청량한 순환 에너지를 제대로 흡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미나리는 봄철수의 흐름을 우리 식탁에 들여놓고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씻어내는 나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물운을 기대해 볼 수도 있고 단순히 피곤을 풀 목적으로도 훌륭한 선택이니 봄에 꼭 한번 챙겨보시길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는 쑥입니다. 쑥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의식과 풍습에 활용되며 대지의 강력한 생명력을 대변하는 나물로 알려져 왔습니다. 겨우내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가 봄볕만 들어오면 폭발적인 힘으로 땅 위로 솟아오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지요. 풍수적으로 쑥은 토의 기운을 단단히 머금어 집안이나 몸속에 남아있는 나쁜 기운을 몰아낸다고 해석됩니다. 실제로 전통 생활 문화에서 쑥을 문틈에 꽂아 두거나 말려서 방향제로 쓰면 애군이 물러간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는 쑥이 땅의 정화 에너지를 대표하는 식물이기에 고유의 향과 함께 탁한 기운을 씻어내준다고 여긴 겁니다. 영양학적 측면에서 쑥은 비타민 A, C, 칼슘, 철분 등이 풍부해 봄철 기력 보충에 좋고 특유의 쌉싸래한 향은 식욕을 돋우고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봄에 쑥국 한 그릇이면 몸이 한결 가벼워진다는 옛말이 있을 정도로 실제로도 피로 완화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죠. 조리는 최대한 쑥 본연의 향을 살리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과도한 양념이나 복잡한 조리는 쑥이 가진 땅의 힘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고
풍수적으로 보기도 해요. 쑥떡, 쑥전, 쑥국처럼 비교적 단순하게 조리의 쑥의 향을 즐기면 몸속 정화에 유리하다는 것이 전통적인 관점입니다. 결국 쑥은 땅이 전해주는 새 기운을 식탁으로 직접 들여오는 나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봄에 몸이 무겁고 기운이 침체되어 있다고 느끼면 향긋한 쑥 한 줌이 튼튼한 활력을 가져다 줄 거예요. 여섯 번째는 방풍나물입니다. 방풍나물은 이름 그대로 바람을 막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 옛부터 거센 바람이나 외부 자극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준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해안가나 들판처럼 바람이 부는 환경에서도 끈질기게 자라나는 성질 덕에 이 나물을 귀하게 여겼다고 하죠. 풍수적으로 볼 때 방풍나물은 소란스러운 기운을 차단하고 평온함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고 해석됩니다. 봄에 일교차가 크고 바람이 불면 몸과 마음도 들뜨거나 불안정해지기 쉬운데 방풍이 그런 변동 요소들을 잠재와 안정과 균형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봄철에 이 나물을 식탁에 자주 올리면 가족 전체가 차분해지고 집안 분위기도 잔잔해진다는 전통적 이야기들이 곳곳에 전해져요. 영양학적으로는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하며 감기나 호흡기 질환에 좋은 나물입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해안가에서 자라는 탓에 외부 환경에 강한 면역성을 지녔다는 해석이 있죠. 덕분에 기침이나 기관지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민간요법적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맛은 은은하고 부드러워 무침이나 국거리로 활용하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풍수적으로는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조리 방식이 방풍나물이 가진 보호차단 에너지를 최대치로 발휘하게 해준다고 해서 강한 양념은 피하는 편을 권장합니다. 바람을 막아준다는 이 나물의 이름처럼 새 계절에 흔들림 없이 단단한 기운을 원하는 분이라면 봄에 방풍나물을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두릅입니다. 두릅은 봄철 산나물 중에서 제왕이라 불릴 만큼 강렬한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나무 줄기 끝에서 도톰하게 돋아나는 이 새수는 얼어붙었던 겨울숲 속에 본격적으로 봄이 왔다는 걸 선언하듯 주변을 압도하죠. 풍수적으로 두릅은 왕성한 목기운의 결정체로 겨울 내내 잠자던 나무가 봄볕을 받자마자 가장 먼저 치솟아 올리는 새싹이라는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를 식탁에 자주 올리면 개인의 발전과 도약을 가져다 준다는 믿음이 전해집니다. 실제로 봄에 두릅을 먹으면 사업이나 일에서 한 단계 올라설 기회를 잡는다는 속설도 꽤 유명하죠. 영양학적으로 두릅은 비타민, 무기질, 항산화 물질이 고루 들어있어 봄철 기력 보충에 탁월합니다. 쌉싸름하면서도 깔끔한 향이 식욕을 돋우고 몸속에 쌓인 묵은 기운을 쓸어내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민간적 평가도 있어요. 그래서 봄마다 꼭 두릅을 챙겨 먹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조리 시에는 살짝 데쳐 초고추장에 찍어 먹거나 가볍게 무쳐 먹는 방식이 대중적입니다. 풍수 해석상 두릅 새싹에 담긴 모기 기운을 온전히 누리려면 너무 강한 양념보다는 간단한 방법이 좋다고 해요. 그렇게 해야 어린 싹이 지닌 왕성한 에너지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두릅은 성장과 발전의 상징으로 왕성한 목 기운을 내 몸에 들이는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봄을 맞아 새로운 프로젝트나 일에 뛰어들 계획이 있으시다면 두릅이 전달하는 활력을 식탁에서 느껴보시는 것이 좋은 출발점이 될 겁니다. 여덟 번째는 돌나물입니다. 돌나물은 바위나 돌 틈에서도 강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봄나물로 일부 지역에선 돈나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 이 나물을 먹으면 재물운이 트이고 가정의 안정을 가져온다는 전승이 전해 내려오죠. 풍수적으로 돌과 나물이 결합된 이 식물은 토의 기운과 목의 기운이 동시에 어우러진다고 봅니다. 돌틈에서 자라며 얻은 단단함과 잎에 머금은 촉촉한 에너지가 만나 재물, 안정, 풍요를 불러온다는 해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막힌 일이 있을 때 돌나물을 식탁에 올리면 수입원이 생긴다거나 가정이 평온해진다는 민간 속설이 존재합니다. 영양학적으로 돌나물은 비타민C와 새콤한 맛이 특징이라 봄철 입맛을 북돋우고 몸속 노폐물 배출에 기여합니다. 과도한 열감을 식혀주는 작용도 한다고 알려져 몸과 마음이 쉽게 달아오르는 사람에게는 돌나물이 안정감을 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조리 시에는 과도한 열 조리를 피하고 생으로 무치거나 새콤달콤한 초장에 살짝 찍어 먹는 편이
일반적입니다. 풍수적으로도 돌나물의 청량한 기운을 유지하려면 무겁지 않은 양념이 좋다고 해요. 그렇게 해야 땅의 강한 기운과 물의 순환 에너지가 결합된 돌나물 본연의 장점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결국 돌나물은 봄철 제물과 안정을 상징하는 나물로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살림살이나 경제적 측면을 개선하고 싶을 때 가볍게 시도해 볼 만합니다. 자연의 풍요로움을 식탁 위에 들여놓음으로써 마음도 한결 여유롭게 가꿔보시는 건 어떨까요? 9번째는 취나물입니다. 취나물은 봄산 곳곳에서 은은한 향을 뿜어내는 채소로 봄의 향긋함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나물입니다. 포슬포슬한 잎을 만지면 부드러운 촉감이 전해지는데 이 특유의 향과 질감이 정신을 맑게 만든다고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도 많죠. 풍수적으로 취나물은 향기를 통해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공간 전반에 맑고 경쾌한 에너지를 퍼뜨린다고 해석됩니다. 특히 봄철에 피어오르는 취향이 부정적 감정이나 찌든 에너지를 날려버린 뒤 비워진 자리에 새로운 기운이 자리 잡도록 돕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강한 향 덕분에 정신을 맑게 유지해준다는 측면에서 다른 봄나물과 차별화됩니다. 영양학적으로도 비타민과 무기질이 골고루 포함되어 있어 피로가 쌓이기 쉬운 봄철의 대사 균형을 유지하는 데 유익합니다. 특히 취나물의 향이 식욕을 돋워 식사를 좀 더 즐겁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춘곤증으로 입맛이 뚝 떨어진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죠. 조리할 때는 볶음이나 무침 형태로 간단히 손질해 먹되 향을 해치지 않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풍수적으로도 취나물의 향이 정화 기능의 핵심이라고 해서 불필요한 양념을 잔뜩 넣지 않는 편이 좋다고 해요. 깨소금이나 참기름 등 부드러운 재료와 곁들여 고유의 향긋함을 온전히 누려보시길 추천합니다. 결국 취나물은 향을 통해 몸과 마음을 깨끗이 정화하고 새 기운을 맞이하는 나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산들바람이 부는 봄날, 취나물로 채운 밥상을 즐겨보며 마음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10번째는 곤드레입니다. 곤드레는 고산지대에서도 당당하게 자라나는 독특한 봄나물입니다. 이처럼 높은 곳에서 쏟아지는 벽과 바람을 고스란히 흡수하기 때문에 상승 기운이 강한 식재료로 꼽혀요. 풍수적으로 곤드레가 지닌 고지대의 에너지는 몸에 쌓인 무거운 기운을 위로 들어올리고 마음속 답답함을 맑게 풀어낸다고 해석됩니다. 곤드레밥을 먹으면 기운이 산꼭대기까지 솟아오른다는 전통적 속설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 것이죠. 봄철새 출발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곤드레가 전하는 이 상승 에너지는 큰 응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양학적으로 곤드레는 섬유질, 무기질, 비타민 등이 풍부해 소화와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특유의 쌉싸름한 맛은 노폐물을 배출하고 체내 균형을 잡아준다는 민간적 평가도 있죠. 봄에 곤드레를 챙겨 먹으면 고산지대의 맑은 공기가 내 안에 전이되어 몸과 마음이 한결 청량해진다는 믿음도 있습니다. 조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곤드레밥인데 풍수 해석으로도 곡류와 곤드레를 함께 삶아내면 땅의 기운과 목의 상승 기운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고 해요. 다만 복잡한 양념이나 소스를 쓰기보다는 곤드레 본연의 향과 맛을 최대한 살려주는 편이 권장됩니다. 결국 곤드레는 봄철 위로 상승하는 힘을 전해주는 나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슴속에 답답함이 남아있거나 한 단계 높은 목표를 꿈꾸고 있다면 이 고산지대 나물로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봄에 먹으면 큰 복을 가져다주는 나물 10가지를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냉이부터 곤드레까지 각 나물이 지닌 풍수적 의미와 건강 효능은 조금씩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겨우내 지친 몸과 마음을 깨우고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이는데 탁월하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결국 나물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계절과 자연, 그리고 우리 몸의 조화를 이뤄주는 매개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봄에는 이 10가지 봄나물을 차례대로 맛보시면서 건강도 챙기고 복도 부르는 상큼한 봄나물 식탁을 완성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잘 먹고 잘 쉬며 자연의 흐름을 따른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물을 통해 찾아온 봄의 기운이 여러분과 가족의 일상에 행복과 생동감을 듬뿍 불어넣어 주길 바라며 오늘도 복 차오르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